제 16강 가겠습니다.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입니다. 보다시피 여기 갑지랑 을지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약간 제 느낌은 뭐냐면 그냥 보고 적는 거예요. 보고 적는 건데 갑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적는 약간 노가다 형식이고 을지는 더하기 빼기를 조금 할 줄 알면 됩니다. 곱하기 관계. 을지가 결론적으로는 약간 머리를 좀 써야 되는데 간단한 거죠.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는 뭐죠?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더하기. 예, 플러스로 할까요? 예,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요 관계만 이해하시면 을지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2월 결성금까지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페이지는 640페이지고요. (640페이지에) 뭐 설명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설명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 그냥 기출문제 바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일단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잠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자본금과 적립금이니까 자본금과 적립금이잖아요. 자본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는 기업회계와 세부회계상 자기자본 차이에 대해서 그 원인을 밝혀주는 서식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갑지는 자본에 대한 증감 내용을 기록하는 거고 을지는 요 유보 금액. 우리가 이제 소득 처분이 유보도 있고 상여도 있고 배당도 있고 막 그런데 유보만 모여져 있습니다. 유보.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현재 문제에서 접대비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한다. 그럼 여기 안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감가상각비는 유보로 처분한다. 그러면 들어와요. 그래서 을지는 유보 금액에 대한 증감사항이 기록되는 것이다. 자, 명확한 유보 금액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갑지에서 이제 미리 말씀드릴게요. 얘가 이제 틀리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쉬운데 갑지는 정기 관련 내용과 단기 관련 내용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우리 바로 한번 해볼게요. 문제 보시면 갑지에 관련된 문제가 별로 없죠? 여기 772페이지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772페이지 회사코드 9024 여기 보시면 갑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는 뭐냐면 갑지 문제 따로 있고 을지 문제 따로 있고 얘는 갑지와 을지 문제가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갑지만 따로 있는 문제는 여기 두 문제밖에 없네요. 772페이지만 풀고 나중에 갑을 같이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772페이지 문제입니다. 회사 코드 9023 문제 한번 진입하고 갈게요. 회사 코드 9023이고 상단에 이제 법인 조정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법인 조정 2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라고 여기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화면상 여기 을지라고 있고요. 여기 갑지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을지를 먼저 작성하고 갑지를 작성하는 순서인데 사실은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갑지를 이제 누르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죠. 이런 화면이 나오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단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서 갑을 작성하시오. 자본금 조정 을은 그대로 두고 을은 이제 건드리지 말고 아래 자료를 추가 반영하기로 한다. 우리가 지금 보는 부분이 이제 여기죠. 자본금에 관련된 내용만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말 요약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얘가 현재 입장에선 얘가 뭐가 되냐면 기초가 되는 거죠. 너무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얘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 자본금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 자본금 여기를 5억이라고 넣어보겠습니다. 5500 플러스 엔터. 이렇게 넣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말 잔액을 넣는 칸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말 칸은 얘죠. 614500000. 근데 얘를 넣으려고 하니까 여기에 클릭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증가 칸에 가서 114500 플러스 이렇게 딱 넣어서 숫자를 맞춥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필요한 데이터는 기초 잔액 5억과 기말 잔액 614500 플러스를 맞추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럼 2개 더 해볼게요. 자, 자본익력은 클릭해서 121400 플러스 잡아주시고 똑같이 아래에 와서 자본익력은 요거 차이를 알고 싶으면 계단계 한번 두드리면 되죠. 125400 플러스 빼기 121400 플러스 엔터. 400만원 정도가 증가됐다. 증가 칸에 가서 400만원. 간단하죠? 자, 이익력은 가볼게요. 이익력 숫자 대빵 맞네요. 자, 이익력은 여기입니다. 172 544067. 자, 이 금액이 있고 요 금액 차이 58627871550 빼기 여기 이렇게 요만큼의 금액이 증가됐네요. 볼게요. 여기 클릭해서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숫자가 맞춰졌네요. 맞죠? 끝났어. 노가다예요, 노가다. 요거는 이렇게 상세 참 친절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뒤에 문제 풀어보면 완전 노가다예요. 노가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노가다.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이 법인세 과세 비용,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상 법인세 신고상 법인세보다 적게 계산되었다 하니까 요만큼 더 초과시켜줘야 되겠죠. 초과. 자,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주의할 점이 이런 경우가 아니라 주의할 점이 이런 게 주의할 점이에요. 이런 거. 얘가 지금 이렇게 대부분 문제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 문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요걸 주의하십니다. 요걸. 그러니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상의 법인세가 더 적다라고 했을 때는 얘가 적게 나온다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어쨌든 많게 생겼으니까 더 많게 잡으면 되니까 지금은 여기 증가 칸에 가서 725 플러스 바로 이야기할게요. 여기 72500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지금 전기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칸은 우리가 입력을 안 했어요. 지금 전기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여기 입력 안 했고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가 이제 제가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5억에서 얘가 이 숫자가 아니라 4억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숫자 1억 넣으면 되죠.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플러스는 여기 넣으면 되고 마이너스는 여기 넣으면 되잖아요. 맞죠? 이런 논리로 쭉 하시면 돼요. 쭉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7번 칸에 있는 내용은 여기 있는 칸이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릴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손익계산서보다 법인세 비용이 더 크게 나왔다 했기 때문에 플러스로 넣었잖아요. 맞죠? 만약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손익계산서 숫자가 법인세법 계산보다 적게 났다라고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됐다라면 즉 법인세 비용이 적게 되었다면 여기 넣으면 되겠죠. 맞죠? 그게 아니라 여기에 마이너스로 넣어야 된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 넣거나 여기 마이너스 넣거나 결과론적인 똑같은데 기출문제 풀이한 거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답변을 보면 여기에 숫자 넣은 사람은 오답으로 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여기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래서 단기 관련 내용은 여기에 적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고, 나중에 여기 845페이지는 여기서 볼게요. 여기 나중에 보고, 요번에 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을지. 자, 을지 보기 전에 요거 한번 하고 갈게요. 뭐 간단한 건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호에 관한 사항만 깨달으면 돼요. 이렇게 정의해 볼게요. 입금의 부호는 부호는 뭐다? 플러스. 유보 발생의 부호는 플러스. 손금의 부호는 마이너스. 유보 감소의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송금불산입이나 입금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입금이나 송금불산이 똑같은 거예요. 자, 대부분 문제가 뭐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건물의 감가상각비 부인액 750만 원 송금불산입. 송금불산입은 다른 말로 입금이죠. 부호가 뭐죠? 플러스. 얘를 유보 발생이라고 할게요. 자, 유보 발생이었다라고 하니까 그때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전기라고 하니까 그러면 발생이니까 부호는 플러스 해서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여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에서 을지에 들어가는 숫자의 부호는 플러스 750만 원 이렇게 입력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 초과는 송금불산입. 송금불산입은 다른 말로 입금이죠. 입금의 부호는 플러스. 유보 발생의 부호는 플러스.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났으니까 뭐가 된다? 플러스의 600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퇴직연금 송금산입. 자, 송금산입의 부호는 마이너스. 유보 발생의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합쳐졌으니까 부호는 그래서 그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들어가는 숫자는 마이너스 700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대부분이 플러스예요. 대부분의 부호 프로가 플러스. 그래서 제가 사례를 가지고 오려고 해도 플러스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플러스라는 게 이해가 갑니다.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플러스의 플러스, 입금불산이 플러스, 유보 발생이니까 플러스, 플러스 전부 다 플러스의 사례만 제가 갖고 왔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기초잔액이라고 보이시죠? 칠판에 여기에 부호를 이렇게 넣는다 이 말이죠. 금방 사례를 제가 다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뭐로 넣어져 있다?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호만 주의하시면 돼요. 단 유보 발생은 여기 칸이고요. 유보 감소는 여기 칸이에요. 칸은 좀 조심하시고 부호는 아까 했던 논리대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끝났고 요거는 또 있네. 뭐 사례를 들어놓은 겁니다. 사례를 들어놓은 거. 요거를 제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송금 산입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게 마이너스고 유보 감소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부호는 뭐다? 플러스입니다. 송금 불산입의 부호는 입금 산입이니까 플러스. 발생의 부호는 플러스. 송금 불산입의 부호는 플러스. 유보 발생의 부호는 플러스. 이렇게 해서 기타. 얘는 왜 입력하지 않죠? 기타, 유보만. 정답입니다. 두 분 다 맞는 말이죠. 유보만 기록해요. 문제 이렇게 나와요.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나오면 입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송금 산입의 부호는 마이너스, 감소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또 2월 이익력은 기타라고 적혀 있죠? 입력하지 않음. 그런데 생각 외로 입력하지 않음 저놈을 입력해가지고 틀리는 분들이 있어요. 입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에서 제끼면 됩니다. 입력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690페이지 보이시죠? 회사 코드 9099 세팅 한번 해볼게요.
뭐, 할 거 없네. 요거 바로 갈게요. 756페이지 바로 갈게요. 756페이지. 자,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주 영테크의 전기,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있는 내용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죠. 전기에 관련된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의 양식 중에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 여기라고. 맞죠? 여기는 사실은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볼 필요가 없는데 다음에 설명을 참고해 해당 사항을 추가 입력하고 단기 소득금의 합계표와 단기 자본금 적립 조정 명세서 을지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을 하시죠. 이것도 작성해라라고 되어 있네요. 맞죠? 자본금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 작성 시 앞에 지금 5번 문제니까 1회 4회 문제와 관련된 그대로 두고 추가되는 사항만 입력하여 반영해라. 우리는 요것만 할게요. 요거만 할 건데 어쩌다가 색깔이 들어갔지? 됐어요. 지금 여기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자본금 적립금 조정 명세서 클릭하시고 세무 조정하고 재미삼아 세무 조정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를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얘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제 일부는 좀 지울 겁니다. 유가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제 처음에 세무 조정했을 때 손금 불산입이죠. 송금 불산입 이렇게 잡죠. 송금 불산이 어디 잡혀 있었을까요? 여기 잡혀 있었겠죠. 그렇죠? 송금 불산입이고 얘는 평가 손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보 발생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겠죠. 유가증권 평가 손실 금액 1,50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적혀 있었겠죠. 얘는 언제 추인되죠? 얘 매각되면 추인됩니다. 팔 때. 그런데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50%가 처분됐죠. 그러면 여기에 있던 친구를 이쪽으로 가서 추인을 할 거예요. 추인할 때는 유보 발생의 유보 감소예요.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에 딱 클릭해서 F6 하고 갑시다. F6를 누르고 유가증권 평가 손실 엔터 치고 금액은 50%니까 750만 원 하면 되겠죠. 됐죠? 750만 원. 그 다음 여기는 유보 감소죠. 근데 이제 개념사와 그냥 느낌으로 가볼게요. 송금산입은 부호가 뭐죠? 마이너스. 유보 감소는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이제 부호가 플러스로 감소 자리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그렇게 보고. 선급 비용 요거입니다. 요거. 이 선급 보험료는 이제 자산으로 처리가 되어서 발생 당시에 이제 어떤 식이었냐면 송금 불산입이죠. 맞죠? 송금 불산입이고 여기에 선급 보험료가 들어갔을 거죠. 그때는 유보 발생으로 들어갔겠죠. 언제 추인되죠? 지나가면. 그렇죠. 그 기간이 지나가면. 근데 지금 현재 문제 보니까 전기 부인된 보험료의 보험 대상 기간은 지나갔죠. 그래서 추인 작업하겠습니다. 자, 여기 선급 보험료 얼마 추인하면 되죠? 60만 원. 유보 감소. 자, 이렇게 시키시면 됩니다. 문제 어렵지 않아요. 됐죠? sorry, 내 생각 잘못했네. 지금 현재 우리가 2020년이죠. 요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년이죠. 그럼 반만 해야지, 반만 해야 돼. 60만 원이 아니라 얼마? 30만 원 해야지. 먹을 뻔했다, 맞죠?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지금은. 이 문제는 2020년이니까, 맞죠? 그래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니까 아직 1년은 아직 남았죠? 1년은 남았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추인해야 되고, 여기는 아직 추인하면 안 되죠, 맞죠? 기간이 지나야 추인되죠? 속을 뻔했습니다. 내가 금방 좀 이상하다 했어. 여기 내가 왜 파란색 넣었지? 내가 옛날에 이거 틀렸다, 이 말이야.
제가 이거 대단하게 참나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은 제가 풀다가 틀렸다 그런 것들입니다. 자, 메인 갈게요. 메인 갑니다.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를 클릭하시고 여기 한번 불러오기 한번 해볼게요. 불러오기 하면 지금 했던 자료가 감소에 여기에 불러와집니다. 근데 우리 다른 것들도 입력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그냥 놔두라 이 말이에요. 문제에서는. 그래서 불러오기 누르고 yes 하면 여기 금방 했던 감소 두 건이 불러와져요. 맞죠? 이제 뭐 하냐고요? 기초만 입력하면 끝이에요. 연마들이 기초죠. 맞죠? 보지 말았죠? 그러면 이렇게 가서 유가증권 평가서식 여기 얼마? 1,500 땅 하면 끝입니다. 자, 여기 선급보험료의 부호는 선급비용료 금액은 얼마? 여기 60만원 60만원 땅 하면 끝입니다. 여기는 감소라는 칸 자체 내에서 마이너스를 갖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호 산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00에서 마이너스 750이 되어서 750이 되는 모습을 띠게 되고 60만 원에서 마이너스 30이 되어서 30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이잖아요. 그럼 여기 두 개 상계가 돼서 뭐가 되죠? 얘가 플러스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더 커지게 되는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그것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빨간색 뭔가 좀 의심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696페이지. 자, 지금 현재 이제 문제를 읽어보셨고 핵심만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전기죠. 자, 전기. 입금산입의 부호는 뭐죠? 플러스 개념 갖고 갈게요. 법인세 비용은 처분 뭐로 하죠? 기사로 처분하니까 이 데이터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만 넣는다? 유보만 넣는다. 접대비 한도 초과의 소득 처분 뭐로 하죠? 기타 얘도 필요가 없는 데이터. 자, 기부금은 원래 소득 처분 따로 하는 형식이 아닌데 보통 기사죠, 보통. 동창회비 뭐 이런 거. 근데 어음기부금만은 뭐로 처리하죠? 얘는 이제 넣겠습니다. 근데 이제 입금산입에 이제 유보 발생이니까 얘는 부호를 뭐로 넣으면 되죠? 플러스로 넣을게요. 건물 감가상각비도 유보죠. 그래서 얘도 부호는 플러스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부호가 왜 플러스냐면 입금산입에 얘네들은 유보 발생이니까 두 가지만 적어볼게요. 그래서 프로그램 진입을 하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이거 좀 지울게요. 위에 보니까 전체 삭제라는 버튼이 하나 있네요. 전체 삭제 한번 클릭하고 전체 다 지우겠습니다. 지웠고 이 두 개만 입력해 볼게요. 두 개만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기부금 이렇게 해놓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F6 하고 입력할게요. 기부금 기준 잔액이 얼마라는 거죠? 전기 자료니까 700 이렇게 플러스로 그 다음 건물 감가상각비 얼마? 1000만원 이렇게 일단은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조금 웃기죠? 자, 여기 송금산입의 부호는 뭐죠? 마이너스고요.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뭘 의미하는지는 저는 알겠는데 여러분들 모를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하셔도 돼요. 어쨌든 상품이 과대 계상되었다라는 말은 상품을 이만큼 까라라고 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얘가 송금산입이 됐고 얘가 재고자산 평가 조정입니다. 이거를 재고자산 평가증이라고 합니다. 얘를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하면 평가증의 내용인데 요단 평가증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 기억납니까? 총회법 두 가지죠. 하나는 대손, 또 하나는 재고자산 평가죠. 재고자산 평가. 이 두 개는 무조건 추인이에요. 무조건 추인인데 모른다 하더라도 밑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알고 가는 게 좀 좋고요. 어쨌든 간에 얘는 이제 소득 처분 뭘로 했죠? 유보 발생으로 처분했겠죠. 맞죠? 자, 보세요. 여기도 좀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송금산입의 부호는 마이너스, 발생의 부호는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얘 금액은 뭘로 입력해야 돼요? 마이너스로 입력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요거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적어볼게요. 여기에
여기 가서 요거 여기 상품하고 엔터 딱 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플러스 엔터. 이해갑니까? 요걸 조심해. 그리고 분명 여기서 감소가 돼요. 무조건 돼요. 왜냐면 얘는 세법상 취인 작업, 그러니까 무조건 취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감소 칸에 이렇게 들어올 예정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더 좋다고요. 이해가죠? 마이너스 200이라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놔둘게요. 일단 모른다고 쳐도.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지금 전기라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기라는 글자기, 아이고. 자, 전기라는 글자이기 때문에 여기 기초라고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단기라는 글자죠. 자, 단기 한번 또 가겠습니다. 입금산입의 보호는 플러스 법인세 비용은 안 하죠. 기타 사유출. 접대비는요. 안 하죠. 요게 지금 이야기인데 요놈 먼저 볼게요. 요놈. 요 200만 원. 자, 200만 원은 전기의 상품 관해 계상액이다. 이 말의 의미는 취인 작업해라 라는 겁니다. 그냥 얘는 일단 유보 그다음 뭐죠? 감소입니다. 자, 감소의 보호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여기 보호는 마이너스로 적히는 거죠. 얘부터 처리할게요. 일단 얘부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로 감소칸에 적겠습니다. 아까 예고했던 바와 같이 얘는 마이너스 200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잔액이 빵이 됐죠. 맞죠? 그 다음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2020년 단기 과소평가에 얘가 단기에 너무 과소평가해서 이제 좀 더 느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재고자산 평가감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원래는 따로 적는데 통상 이해하시죠? 그냥 한 칸에 적도록 지금 되어 있네요. 과목이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일단 유보 뭐죠? 발생이니까 부호는 플러스고 입금산입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얘 부호는 플러스가 되죠. 여기 플러스로 여기 증가칸에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 증가칸에 600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과거에 요 200이 여기는 그러니까 과거에 얘는 지금 어떻게 적힌 거냐면요. 과거에 여기 증가칸에 마이너스 200으로 증가가 되었던 거예요. 마이너스 200으로 증가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플러스 600으로 증가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났고 이제 여기 갈게요. 자, 송금산입의 부호는 마이너스 선급비용. 단기 선급비용이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선급비용 좀 까라고 하는 거죠. 선급비용은 그 기간에 대해서 뭐 적절하게 뭐 하면 주인이 되겠지만 일단 단기 보니까 유보 얘는 뭐가 되죠? 발생이 되는 거죠. 유보 발생의 보호는 플러스 그럼 뽕뽕 해서 얘 보호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자, 외상 매출금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니까 얘는 유보 그 다음 뭐죠? 발생이지 발생. 소멸시효 완성되었으니까 맞죠? 유보 발생 송금사안이 보호는 마이너스. 만기됐네요. 얘는 유보 뭐죠? 감소죠. 감소의 보호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 보호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건물 감가상각 부인액 송금 취인액 이렇게 되어 있죠. 송금 취인한다라는 말은 유보 뭐죠? 감소니까 감소의 보호는 마이너스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보호는 뭐라고? 요거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얘는 이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취인한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알겠죠? 장부에 뭐 적었다든지 그런 걸 적지 않고 안 적으면 일단 발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그대로 다 입력하면 되겠죠. 여기 클릭해서 선급비용 땅땅땅 600 마이너스 600이었죠? 마이너스 600 땅땅 그다음 여기 외상 매출금 땅 그렇죠? 마이너스 800 땅땅 기부금 땅땅땅 플러스 700 땅 요거는 요거 아니죠? 감소였죠? 여기 적어야 되겠네. 여기. 자, 그 다음, 여기네. 지금 여기 있네. 맞죠? 얘를 여기 적어야 돼. 여기.
지울게요. 요거 위에 있으니까 여기 적어라 이 말이지. 추인하는 작업이니까. 또 있나? 건물 감가상각비도 있네요. 맞죠? 여기에 300 이렇게 추인하면 되겠네요. 이 라인 지우고. 그러면 추인하는 작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너무 커지네.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이번 문제의 정답은 얘가 정답이 됩니다. 일단은 풀이는 할 수가 있다라고 봐지는데 실제 시험 나오면 어려울 것 같다. 그 다음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런 문제는 살포시 타협하고 넘어갔다가 그 다음 시간 있을 때 돌아와서 해야 한다 라는 시간은 많이 걸리겠네요. 맞죠? 어쨌든 주제는 유보에 관한 문제만 풀어보는 것이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갑지와 을지를 섞은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지가 좀 주제인데요. 708페이지 여기 한번 펴볼게요. 자, 요거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에서 을 내역이죠. 여기 을. 현재 문제에서는 을과 갑을 작성하시오. 둘 다 작성해라는 문제고요. 단기순이익 960만 원인데 을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손 충남금 한도 초과에 아마 여기 대손이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한도 초과에 여기 나오죠. 대손 충남금 한도 초과에 딱 하고 얘는 전기 말 이해갑니까? 그냥 140만 원 기초 넣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정기예금 미수이자 여기 없으면 F6에서 그대로 적어줄게요. 정기예금 미수이자 이렇게 하고 이 뜻이 뭐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말은 맞는데 송금 산입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죠? 손금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0. 재고자산 평가감, 재고자산 평가감. 저번에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재고자산 평가감은 감은 느낌상 마이너스에 플러스예요. 느낌상 마이너스니까 반대로 가라 했던 거죠. 기억나죠? 얘는 플러스예요. 재고자산 평가감은 입금산입입니다. 입금산입. 그냥 75만 원.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끝이 났습니다. 자, 여기서 해야 할 행동은 끝났고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 일단 놔두고 3번이 이제 갑지예요. 3번이 갑지고 그 다음 법인세 비용 송금 불산 이거 할 필요가 없죠. 기타사에 할 필요 없고 전기 나왔죠? 그럼 유보 감소니까 부호가 뭐죠? 마이너스 입금산입의 부호는 플러스 그럼 부호가 뭐죠? 마이너스로 여기 넣으면 되겠네. 마이너스로 감소에 30만 원 여기 적으면 되겠네. 맞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원래 재고자산 평가는요, 무조건 추인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유보 감소는 부호가 뭐? 마이너스, 송금 산입의 부호는? 마이너스, 부호는 뭘로? 플러스로 넣어줘야 되죠. 이제 플러스로 유보 감소에 75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대손 충당금도 무조건 추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칸에 140만 원 넣으시면 됩니다. 140만 원 넣는 논리는 이렇게 돼요. 유보 감소 마이너스 입금 불산입은 송금 산입이에요. 부호는 마이너스 곱하니까 부호는 플러스로 진입한다. 그리고 나서 또 송금 불산입 뭐지? 입금 산입이죠. 입금 산입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플러스 유보 발생의 부호는 플러스 이렇게 발생 칸에 가서 플러스 90만 원 넣으면 되죠. 이렇게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두 개 데이터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에서 을지를 작성하는 문제였습니다. 갑지 작성인데요. 자, 요거 보시면 요건 좀 노가다예요. 밑에 문제 없죠? 요건 노가다인데 여기 보면 갑지에 가서 이제 여기가 기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에 일단 넣을게요. 3억 넣고 자본잉여금 넣고 그 다음 이익잉여금 넣었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나? 요거밖에 없다고 했네. 아마 답은 여기에
여기에 9600 플러스 하면 끝일 것 같습니다. 여기 끝일 것 같은데,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에 보면 재무상태표 있죠? 여기 가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기 가서 확인 한번 쭉 내려보니까, 안 맞네, 데이터가. 맞죠? 전혀 안 맞네. 전혀 안 맞네. 맞죠? 자본금하고 뭐 전혀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 안 되겠네요. 회사 거도 잘못 들어간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문제는 여기 가서 재무상태표로 확인을 합니다. 재무상태표 확인하는데 이 데이터는 지금 안 맞네요. 다른 페이지는 맞을 겁니다. 근데 현재 문제에서 요구한 사항은 요거 그냥 기초에 넣고 요거 단기 순이익 넣어라. 그게 끝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부터는 712페이지 여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9005입니다. 회사 코드 이제 9005로 바꾸었고 페이지 712페이지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712페이지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와 문제 2번의 세무 조정 추가로 반영하여 이제 앞에 있는 문제 놔두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의 을지 갑지를 작성하시오. 자, 현재 문제 한번 볼게요. 전기의 자료가 나오면 이런 데이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한번 입력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서 을지입니다. 을지에 가서 여기에 한번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자, 이렇게 금액이 500만 원인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는 알다시피 추인 작업, 무조건 추인을 해야 되는 그런 계정 과목이 되는 거죠. 그런 과목이라서 얘는 그대로 500만 원을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재고자산 평가증. 자, 재고자산 평가증이라는, 즉, 평가증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느끼기에 플러스인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송구산입입니다. 송구산입이기 때문에 여기 자체적으로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20만 원이라고 입력하고 동시에 재고자산에 관련된 것도 무조건 추인해야 되는 작업이죠. 마이너스 220만 원이라고 해서 없애버리겠습니다. 그 다음 선급비용. 선급비용. 선급비용은 기간이 지나면 이제 사라지는 건데 일단은 뒤에 읽어봐야 되니까 320만 원. 뒤에 읽어봐야 되니까 라는 말을 했는데 얘네들은 뒤에 거 안 읽어봐도 무조건 추인이에요. 얘네들은. 자, 그 다음 비품 감가상각비.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이제 뒤에 시임 부족액이 발생되었을 때 추인이 되는 거니까 뒤에 읽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에 대해서는 글자가 없으니까 F6 하고 외상매입금은 외화자산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그런 상대적인 외화평가가 나와야 추인이 될 거니까 얘도 뒤에 읽어봐야 돼요. 일단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요. 진행을 했고 지금 대손충당금 한도액은 초과한 금액은 없다. 이 말이 얘를 지금 대신하려고 하는 말 같은데 어쨌든 이런 말이 없더라도 얘는 추인을 해줘야 되고요. 재고자산 금액은 적정하다라는 말이 추인을 해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없다라고 해도 이 두 개는 무조건 추인을 해줘야 합니다. 정기 선급 비용 내역은 지금 선급 기간에 대한 기간이 지났죠. 기간이 지나면 추인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320만 원 추인해버리고요. 그 다음 감가상각비 시인 부족액 152만 원이 발생되었죠. 시인 부족액이 발생된 만큼만 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 152만 원을 이제 여기에 적어주면 되겠죠. 여기에 152만 원. 아이고. 여기에 여기에 152만 원. 이렇게 추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지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번에 갑질을 할 예정인데, 갑질은 여기 회계관리 누르시고, 여기 재무상태표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해서 12월로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본금 및 잉여금의 계산은 재무회계의 기장자료를 조회하여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말고 다시 이 부분 자본금 잉여금 계산은 재무회계의 기장자료를 조회하여 작성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을 조회해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억이 6억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 5억이 1억만 합하면 6억이 되는 거죠. 자, 5억이 6억이 된 케이스입니다. 자, 두 번째 252만 원의 자본잉여금은 불변이죠. 이렇게 보고 갈까요? 자본잉여금 여기네요. 자, 여기에 252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이익여금, 이제 화면이 조금 그렇네. 이렇게 해서 조금 올리고, 그래도 여기 보이네요. 이익여금은 254, 178 플러스 이렇게 넣고, 계산기 꺼내서 이 금액 358, 178 플러스에 마이너스 254, 178 플러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금액이 나오죠. 이 금액을 이렇게 증가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다른 문제들은 여기 보시면, 그렇죠, 단기에 있는 단기순이익과 이 금액이 일치를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면 단기순이익만큼이 증가했다라는 것이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현재 문제에서 요구한 자본금 및 잉여금의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 여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세의 법인세가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법인세보다 많게 산출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손익계산서에 있는 부분보다 법인세에서 계산한 것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만큼을 더 플러스 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기분은 고려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분은 고려하지 않음, 입력 안 하면 되고요. 여기에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칸에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 돌려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잖아. 이렇게 한번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는 231800,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는 231880.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2월 결손금, 단기 결손금 발생하지 않았고 기작성된 것은 그대로 놔둬라. 기작성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는 반영한다라는 말은 요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의뢰 데이터는요,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10050, 7520, 2530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가 여기에 가운데 지금 딱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죠. 자본금 적립금 조정명세서 105050, 7520, 2530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712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은 그렇죠. 이 내용은 마무리된 겁니다. 자, 이번에 742페이지 풀어볼게요. 742페이지. 지금 현재 문제에서 요구한 것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지와 을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전기반 자본금 적립금 조정명세서 잔액은 다음과 같다. 선급비용. 이 전기말은 이제 말 그대로 기초에 넣으면 되죠. 기초에 넣으면 됩니다. 요 자료만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F6 누르고 선급 비용 땅 820 플러스, 얘는 언제 추인되죠? 선급 비용은? 그렇죠. 기간이 지나야 된다.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얘는 언제 추인된다? 신부족액 발생 시. 맞죠? 네, 딱 나오죠. 지금 선급 비용 자체가 지금 여기 보니까
기간이 이제 지났다, 맞죠? 예, 감속칸에 이제 클릭을 해서 820 플러스 추인시켜버리고, 그 다음,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세무 조정이 시인 부족액 1,000만 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1,000만 원만 추인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똥 클릭해서 1,000만 원 추인. 이렇게 하면 을지는 끝났어요. 대박 쉬움, 맞죠? 그 다음, 재무에게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일단은 해라.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회를 한 거죠. 조회를 해서, 자본금에 있는, 여기 있는 내용이 기초고, 여기 있는 금액이 기말이고, 입력을 한번 해보라고 했던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마이너스, 얘 부호 자체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50만 원이 마이너스 350만 원이 되려면, 그 플러스, 얘는 이제 부호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감속칸에 가는 겁니다. 마이너스로 감속칸에 가야 플러스의 기호로 갔죠. 얘 부호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플러스 200을 해야 되잖아요. 300을 해야 되잖아요. 플러스 300을 해야 되는 방법은 감속칸에 가서 마이너스를 감속칸에 가야 부호가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임명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에 감속칸에 마이너스로 넣어야 플러스 효과를 나아진단 말이에요.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부호로 받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마이너스 350만 원을 띄게 됩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쭈르륵 하면 되는데 이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자, 이익잉여금 쪽에는요. 5802000이 이제 523341 4빵빵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계단기를 두드려 보니까 여기에 523341 4빵빵 빼기 58020 플러스 자, 요걸 뺐더니 이제 요렇게 차이가 나죠. 이렇게 차이를 여기에 적었단 말이죠. 맞죠? 이렇게 적었는데 뭐 그러면 이제 얘가 기초가 되고 얘가 기말을 띄게 됐죠. 되었는데 답지에 가보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답지에 가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그림을 조금 옮겨볼게요. 이렇게 지금 적혀 있죠. 이거 보이십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얘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이해갑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그 다음 기말 값을 전부 다시 다 플러스로 넣었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엇이 정확한 정답이다라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제 느낌상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값만 넣어도 답이 틀려져요. 얘도 요것도 틀려요. 다 여기도 틀리고 저는 그냥 여기서 여기를 그냥 뺐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값만 넣어서 됐더니 차이가 이 당기순이익값이 아니죠. 다른 값입니다. 얘도 지금 정답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요거에 대한 차이를 증가시켰는데 현재 답지에는 얘를 전부 다 없애고 그 다음 얘를 전부 다 넣는 형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어느 것이 명확한 정답이다라는 거 모르겠어요. 다른 일자 가보면 다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밀고 나갈랍니다. 저는 이렇게 밀고 나갈 거고 어디 책에도 명확한 정답이 어떻다 이렇게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78페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여기 대손 충당과 한도총의 얘 있잖아요. 얘는 무조건 추인입니다. 무조건 추인. 근데 밑에 내용 보면 무조건 추인에 관련된 내용 자체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얘는 추인한다는 것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알고 접근해야 돼요. 1차적으로 알고 접근해야 되고 선급 비용은 기간이 지나야 추인이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기간이 지났다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맞죠? 세 번째, 재고난 평가감도 무조건 추인이에요. 무조건 추인. 근데 모두 매각되었다라는 말도 지금 현재 해결되면 매각하면 추인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말이 없더라도 추인을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 더 발생된 거죠. 감가상각비가 하나 더 발생된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제가 한번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자, 여기에 500만 원에 대해서 감소 그대로 잡아주고, 이해가시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단기 초과액이 또 발생됐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또 300 이렇게 입력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 자, 두 번째 선급비용. 자, 선급비용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자, 기간이 지났죠? 1000만 원 추인. 자, 재고자산 평가감. 재고자산 평가감, 재고자산 평가감. 얘는 500만 원에 대해서 무조건 추인시켜 줍니다. 됐습니까? 마지막 하나, 감가상각비입니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라서 그냥 건물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얘는 여기에 1000만 원이라고 넣어줘야 되겠죠. 단기의 증가분으로 가야 됩니다. 정기의 유보 잔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갑지와 을지를 비교했을 때 을지 문제가 좀 더 어렵다, 맞죠? 좀 더 어렵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갑지 문제는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조회를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입력이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하던 대로 그대로 기초 자료에 기말 자료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데 이제 요 부분요, 요 부분.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마이너스 항목도 있고 플러스 항목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얘가 항목이 이제 어떤 항목이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죠. 평가 손실이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자체는 부호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얘는 시작 자체가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컨트롤해서 마이너스 10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50이 마이너스 100이 되려면 결론적으로 플러스 50을 해줘야 되는데 플러스 50을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마이너스 붙이고 그 다음 얘를 또 어디 가서 감소칸에 가서 그래야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하고 만나서 플러스가 되는 형식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만 원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증가칸에 가야지 부호가 이게 줄어든다, 맞죠? 맞나? 내가 지금 맞게 했나? 내가 지금 거꾸로 설명했죠? 마이너스 100만 원이 마이너스 15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이 돼야 되죠. 네, 설명 거꾸로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붙인 상태에서 증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아까 저는 마이너스 150이 마이너스 100만 원 되는 방법을 여기에 설명한 거고, 맞죠? 이렇게 가야지 정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50만 원이라고 썼다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얘가 맞는 논리예요. 그리고 여기 단기 이익잉여금 쪽에는 그냥 여기 있는 단기 순이익 있죠. 여기 항목에 이 답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면 단기 순이익 있죠. 단기 요거. 요 값을 이제 증가로 넣으니까 답이 딱 나와요. 이렇게 넣어서도 지금 답지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답지에 따라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빨간색 845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문제 한번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단연코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부분만 딱 보면 되겠죠. 딱 봐도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는 추인, 맞죠? 선급 비용은 언제 추인하죠? 기간이 지났을 때. 딱 보니까 지금 기간 지났다라는 말이 나온다 했죠? 됐고. 그 다음 빗분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도 시인 부족액이 발생되었다라고 했을 때 추인인데 일부 추인이죠? 이렇게 보면 요까지는 우리가 이제 했던 거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80만 원 그대로 감소시켜 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런 말만 되어 있지 추인해라는 말은 없죠, 맞죠? 그래도 추인 안 하면 오답으로 됩니다. 그 다음 선급 비용
선급 비용. 여기는 520만 원, 기간이 지났으니까 추인.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비품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이대로라면 450만 원인데, 문제에서 이제 이만큼만 시부종액이 발생되었죠. 그래서 이만큼만 추인 작업을 해줘야 한다. 여기까지가 자본금 적립금 조정 명세에서 을지. 이 문제를 빨간색 줬던 이유는 갑지 때문인데요. 제가 갑은 미리 지금 입력을 했습니다. 미리 입력을 했고 지금 회계에 보시면 당연히 문제에 있는 그대로 여기 있는 자료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대로 적용시켜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당기순이익 이렇게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구조가 되는 것이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맞는 것 같고 여기까지는 됐는데 왜 빨간색이냐면 요것 때문에. 자, 지금까지 문제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법인세 비용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법인세보다 얘가 적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플러스 해주는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문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법인세가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법인세 비용보다 적게 산출되었습니다. 즉, 이 구조가 아니라 이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거 문제에 봤을 때 감속칸에 넣었을 때 오답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증가칸에 가서 마이너스 10만원 따다닥 땅땅 마이너스 만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마이너스 빨간색으로 처리했다라는 거.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에서 단기부는 여기 입력하고 전기부는 여기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해석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석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끝났죠?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에서 갑과 을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2월 결손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기출 문제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2월 결손금은 이미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10년간 2월 공제 가능하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입력하면 돼요? 지금 2021년도 기준이니까 2011년도 이후 거 입력하면 돼요. 2011년도 이후 거 그냥 입력하면 되고, 아니죠. 이제 요 2000, 이렇게. 이거 2000 꽂을게요. 여러분들 어차피 네모난 칸이네. 저 혼자 꽂을게요. 2011년도입니다. 아이고, 2011년도. 이제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자, 2011년도부터 입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2011년도부터 입력을 해야 되고, 보존 처리 시 연도 제한이 없습니다. 자, 요거만 별표. 입력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력은 사실은 조금 그렇게 썩 쉽게 입력하는 건 아니에요. 이 기출 문제가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크게 강조를 안 할 뿐인데 입력은 조금 까다로워요. 보존 처리한다는 말이 뭐냐면 자본금을 메꿔 넣는 행위예요. 자본이 현재 잠식된다고 하죠. 자본이 마이너스가 너무 많이 심해가지고 그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자산 수증이나 채무 면제 이익으로 자본을 마이너스를 메꿀 때 이때 행위를 보존 처리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연도 제한이 없습니다. 자, 연도 제한이 없다라는 말은 2011년도 이전 거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전 거도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회사에 이제 공짜로 이제 만약에 사장님이 돈을 들고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자산 수증 이익이 되겠죠. 자산 수증 이익에 대해서 회사에서 마이너스가 옛날 거 있다라면 그 마이너스 옛날 거는 2011년도 이전에 마이너스 2월 결손금이라도 퉁쳐서 얘를 이제 법인세 안 내도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요 부분은 연간 공제한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요것도 볼게요. 요게
처음에 100%였다가 그 다음 90% 됐다가 그 다음 80% 됐다가 그 다음 70% 됐다가 그 다음 60%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몇 퍼센트 됐냐면 또 60%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60%가 지금 한 3년째인가 2년째인가 그래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옛날에 문제 조심해서 보세요. 옛날에는 이 퍼센트가 달라요. 옛날에는 이 퍼센트가 다른데 이제 내용은 뭐냐면 중소기업은 무조건 100%예요. 중소기업은 무조건 100%인데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에 60%.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요만큼 이익을 봤어요. 이익을 보면 내가 그 전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결손이 이만큼 있었어요. 결손이라는 것은 이제 이익 아니라 마이너스 해먹었다는 거죠. 그럼 이익의 100%랑 다 퉁쳐가지고 이렇게 딱 쳐버리면 얘는 0이 되겠죠. 이익이. 그러면 세금이 안 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몇 퍼센트까지만 인정해 주겠다고요? 60%까지만 결손금을 대체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본 문제 하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제는 항상 중소기업으로 나와요. 우리 문제는 항상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문제는 100%가 나오는 게 정답이죠. 그런데 과거 몇 번의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온 거죠. 본 문제 하나요. 당사는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60%만 계산해서 넣어줘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요 두 개 별표입니다. 별표. 여기 이거 딱 이렇게 정말 칸 잘 채워놨죠? 이렇게 칸 채워놓은 부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관련된 문제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722페이지 회사 코드는 9008 회사 코드 9008하고 페이지는 722페이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문제 파악 적공하고 진행할게요.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중 2월 결손금을 작성해라. 얘가 뭐냐면 결손금이에요. 결손금인데 얘는 지금 현재 최근 2020년도 기준이니까 2010년도 이후 입력하는 게 맞죠? 현재 최근. 얘는 못 쓰는 마이너스죠. 맞죠? 못 쓰는 마이너스고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쓸 수 있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죠. 본 문제 하나요. 당사는 중소기업이 아니다. 이 말 자체가 60%만 해라 이 말입니다. 결손금을 몇 퍼센트만 해라고? 60%. 그러면 이제 당기에 대한 그 각사소득이 얼마인지 봤더니 각사소득이 얼마 있다? 4천 있다라는 말은 4천의 60%가 얼마지? 6, 4, 24. 2,400만 원어치만 결손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2,400만 원만 쓸 수 있는데 화면을 너무 올렸는데 다시 잠깐 볼게요. 얘는 결손금 못 쓰죠. 결손금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해서 결손금을 한번 썼는 적이 있는데 결손금이 어떤 느낌이냐면 닭고기 먹고 나서 주는 쿠폰 느낌이 나요. 마일리지. 그거 막 쓰면 돼요. 그거 쓰면 세금 줄어들죠. 맞죠? 그런데 얘는 못 쓴다고. 닭고기 사서 쿠폰을 모아놨는데 닭고기 주인이 바뀌었대. 그럼 그 쿠폰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못 써요. 알겠죠? 근데 얘를 쓸 수 있는데 4천만 원어치 다 퉁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까지만 쓸 수 있다고? 2,400만 원어치만 쓰는데 여러분들이라면 2,400만 원을 여기서 빼내 쓰겠어요? 여기서 빼내 쓰겠어요? 오래된 것부터 먼저 쓰는 게 맞죠? 맞죠? 얘가 유통기한 짧게 남았으니까 얘부터 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됐죠. 채무면제이익은 오래된 것도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2009년도에 마일리지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지요? 이렇게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입력하는 게 약간 조금 익숙치 않습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메타드. 일단은 1차적으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화면에서 어디 봐도 2월 결손금이 있다라고 안 보여요. 맞죠? 내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클릭을 해야만 여기에 2월 결손금이 있는 거죠. 여기를 이제 클릭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다 적어놨네? 줄게요. 됐죠? 2월 결손금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입력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여기 가서 요거 입력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입력합니다. 사업연도 2009년 12월 31일 이렇게. 그때 이제 결손금이 얼마가 있냐면 271522460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얘가 기간이 지나서 기한 경과에 넣는 겁니다. 271522460. 이렇게 입력을 한 이유는 뭐냐면 못 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못 쓴다. 근데 아까 했던 이야기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1000만원 빼냈을 수 있죠. 자, 여기서 여기 채무 면제 이익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뜻을 표시했고 세무 조정은 이미 입금 부산에 잡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0만원 요거 보전이라고 있죠. 1000만원 쓰면 오른쪽 데이터가 좀 바뀌어요. 오른쪽 데이터를 1000만원 넣고 오른쪽 가서 얘를 좀 고칩니다. 그러니까 여기 끝에 가서 요거 있죠, 요거. 얘를 이제 1000 빼줘야 돼요. 261522460 이렇게. 이렇게 이제 기한 경과 지난 것이 1000만원 줄었다라고 보여줘야 됩니다. 되십니까? 자, 그 다음 다시 2011년도 거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으로 오셔가지고 2011년 12월 31일 28785 4빵빵땅. 자, 여기서 얘는 요번에 여기에 2,400만원어치 쓸 거죠, 여기서. 맞죠? 그래서 2,400만원어치 써볼게요. 여기서 단기 공증에 여기 2,400이라고 씁니다. 썼죠? 썼으니까 이제 돈이 조금 줄었죠? 근데 얘는 기한 내 맞아요. 아직 기한 내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마지막 하나 클릭해서 이제 요거 넣겠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9065 8빵빵 땅. 얘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전히 쓸 수 있는 마일리지에 대한 것이 여기 돼 있죠. 상단에 여기 저장 버튼 보이십니까? 여기 클릭해서 저장하겠습니다. 한번 끝났는데요. 이 문제 풀이는 끝났어요. 이 문제 풀이는 끝났는데 메인에 한번 가보시고 여기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클릭하시고 블록에 한번 해보시면 2월 결손금이 2,400만 원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맞죠? 네.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전에 그거는 입금 산입에 넣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굳이 하지 않는데 시험에도 입금 산입으로 처리하시오라는 문제는 나온 적은 없어요. 항상 했다라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그 60%만 잘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마무리 액션 할게요. 요런 액션. 끝. 왠지 이 그림이 좀 지나가야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